자, 2월 17일 장 마감 시황 및 향후 대응 전략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수급풀은 보시겠습니다. 웨이는 코스피 6,500억 이상 매수하였고 선물은 2,600억 이상 매수하였습니다. 기관은 코스피 4,300억 이상 매수하였고 코스닥은 300억 이상 매수하였습니다. 자, 오히려 폭등했던 전일보다 어떤 면에서는 코스피는 조금 더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온 면도 조금은 있습니다. 하지만 금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컸죠. 1조 넘게 이렇게 매도를 한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약간 매도를 하였는데요. 개인이 이렇게 매도한 이유는 오늘 금일 점심시간 이후로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던 모습에 개인 투심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금일 지수 흐름입니다. 자, 시가 이렇게 찍고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다가, 자, 롤러코스터죠. 1시 정도에 이 롤러코스터 탔습니다. 쭉 내려갔죠. 요때 이제 우크라이나가 반군을 공습을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쭉 내려갔는데, 자, 여기서 조금은 낙폭을 만회하면서 저점을 또 높이다가 막판에는 그래도 미 증시 또 우려감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 웨인 수급 차트 한번 보시면 파란색 실선인데, 자, 요때 뉴스 나왔을 때 웨인도 출렁했죠. 그런데 그 후로 좀 확인을 해보고 나서 장 마감시까지 다시 매수폭을 확대해 나가는 이런 흐름 보였다는 점. 자, 오늘은 요 개인, 빨간색 요 개인, 자, 1조 넘게 오늘 매도하였죠. 개인이 장 막판까지 주구장창 이렇게 매도세를 늘렸다는 점 보실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시 정도에 쫙 롤러코스터를 그냥 타고 내려가 버리죠. 그래도 약간은 이렇게 좋은 모습이 나오는 흐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러다가 다시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좀 안정세 보이나 싶다가 장 막판에 이제 글로벌 증시, 이제 미 증시 또 내릴까봐, 또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미 증시가 조정을 받을까봐 약간 이렇게 불안감 보이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금일 메이저 수급이 많이 들어와 준 코스피 같은 경우에 0.53% 상승 마감을 하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45% 하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이, 미국 선물이 시간 외로 조정을 좀 많이 받는 편입니다. 자,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면서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엇갈리는 흐름 보이네요.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도. 자, 금일 수급 관심주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가 최근에 이전 영상들부터 강조를 드렸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HMM 10% 넘는 급등세 나왔습니다. 카카오뱅크, 자, 오늘 또 6% 넘는 상승세 나왔고요. 삼성 SDI 배터리 관련 우리나라 대표주죠. 3% 넘는 상승이 나왔고요. SK이노베이션도 좋았습니다. 또 배터리 관련주, 그다음에 LG이노텍 전장 부품과 애플 부품주로서, 자, LG이노텍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차 부품 관련주로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LG이노텍과 더불어서 오늘 11번째 있는 LG전자를 좀 주목해서 보실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또 전장 부품, 미래 신성장 사업에 과감한 투자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광모 체제로 이렇게 LG전자가 들어가면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어떤 재벌 기업의 총수로서는 정의선 회장과 더불어서 구광모 씨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재벌 체제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돈을 어느 정도 다른 글로벌 기업과는 다르게 재벌에 의해서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을 이끄는 총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총수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능력에 의해서 우리나라 재벌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이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LG전자나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 조금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LG전자도 현재 좋은 자리가 왔습니다. LG전자 오늘 수급 흐름 좋았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아모레퍼시픽, 제가 오늘 공략적으로 말씀드린 종목이 이치한불이죠. 화장품 관련주인데요. 자, 오미크론 체제로 가면서 우리가 위드 코로나 체제로 점차 전환을 하고 있고, 요즘에는 예전같이 그렇게 막 방역 강화를 한다든지 거리두기 강화한다든지 그런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나오지가 않죠. 우리나라도 그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데, 물론 확진자 수는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중증 비율이 낮다, 뭐 이런 걸 예를 들면서 독감 취급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이제 화장품주 뭐 이쪽으로 매기가 조금 확산되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화장품 주들도 그동안 너무 소외를 많이 받았고 이제는 조금 올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마스크를 벗으면 화장품을 아무래도 더 많이 쓰게 되겠죠. 그다음 대한항공 리오프닝 관련해서 현대차,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현대차가 오늘 또 수급 관심주로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금일 업종별 수급품 보시겠습니다. 코스피는 메이저 수급이 오늘 꽤 괜찮았어요. 메이저 외인 기관이 많이 사준 편입니다. 외인 6,500억 샀고 기관은 4,300억 샀다고 나오네요. 금융투자 1,000억 넘게 매수하였고 투신, 연기금 다 골고루 매수하였네요. 기관은 대형주 위주로 매수하였고요. 전기전자 매수가 빠질 수가 없죠. 외인도 전기전자 3,000억 넘게 매수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운수창고 그리고 금융업 요새 외인 수급이 금융업에 매우 몰리는 경향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은 화학 쪽도 조금 담아줬고요. 그리고 제조업 3,000억 넘게 이렇게 매수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코스닥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외인은 약간 매도하였고 기관은 300억 정도 매수하였는데 투신이 많이 샀죠. 연기금 샀고 금융투자는 매도하였습니다. 자, 제조업 외인과 기관 골고루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IT는 오늘 외인이 큰 폭으로 매도를 하였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갑자기 출렁했습니다. 1시쯤에 갑자기 출렁했는데요. 배경은 우크라이나 군이 친러 반군 지역을 공격했다는 소식 나온 것 때문인데요. 이건 러시아가 먼저 공격한 것도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포격을 한 지역은 기존부터 국지적인 분쟁이 일어났던 돈바스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패닉 셀링으로 선 대응하기보다는 추가적인 확인된 정보들을 지켜본 뒤 시장 대응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트위터, 유튜브 등등의 매체들의 발달과 더불어서 가짜 뉴스나 찌라시들이 너무나 횡행하고 있죠. 그렇다고 이게 가짜 뉴스나 찌라시라고 단언을 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공식적인 뉴스들을 지켜보면서 차분히 대응하시는 편이 적절해 보인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미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난 밤에 장 중반까지 또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 재확산으로 인해서 하방 압력을 받았었는데요. 러시아의 군대 철수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서방 국가 간 의견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 전날에 러시아 국방부가 크림반도에서 훈련을 마친 러시아군 부대들이 원주둔지로 복귀한다고 발표했고 또 러시아 측은 서방에 대해 우크라이나 침공 임박설에 대해서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었죠. 니네가 우리는 지금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니네가 그러냐 이러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근데 토니 블링컨 미 국방부 장관이 이날, 그러니까 전날 미 증시 열린 동안에 어떤 군대 철수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주요 부대가 국경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경을 향해 가고 있다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러시아가 주장하는 것과 명확하게 반대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옌스 톨텐베르그라는 나토 사무총장도 이날 지금까지는 현장에서 긴장 완화에 어떤 신호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병력이나 장비 철수도 없다라고 언급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부각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투심이 악화되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아무튼 관련 소식과 더불어서 글로벌 증시가 출렁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피셜한 소식에 집중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미 증시는 장 중반 이후에 연준의 1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하면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FOMC 의사록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73차례나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는 덜 매파적이었던 것으로 해석되면서 긍정적인 작용을 한 바 있습니다. 3월 안에 FOMC에서 50bp 금리 인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리고 미국 공급난이 12월을 기점으로 피크아웃이 가시화되고 있는 점, 미국의 좋은 경제지표 등등에서 알 수 있듯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등이 미국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이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를 이끌어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이슈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 정도 식상한 뉴스가 되거나 또는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투심에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나오는 부분들이 또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점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오히려 하락 시에는 저점 분할 매수 대응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